가끔은 이유보다 먼저 마음에 닿는 이야기. 운명 같은 인생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어떤 날은 유난히 무시당한 느낌이 들까요? 조언을 했을 뿐인데 상대의 표정이 순간 굳어버린 적 없으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꺼낸 한마디가 대화를 그 자리에서 끊어버린 순간이 분명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참 씁쓸해집니다. 괜히 말했나 싶고 왜 내가 이런 기분까지 들어야 하나 싶어집니다. 더 서운한 건 상처 주려는 말이 아니었는데 도와주고 싶고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더 마음이 서운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었다면 상대가 마음을 닫은 이유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첫 문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말이고 같은 뜻이고 같은 마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상대를 앉게 만들고 어떤 말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만듭니다. 어떤 말은 이 사람 내 편이구나 하게 만들고 어떤 말은 또 시작이네 하고 마음부터 닫게 만듭니다. 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말이 마음에 닿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같은 말을 했는데 누군가는 존중받고 누군가는 가볍게 여겨지는지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말의 기술이 아니라 첫 문장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말투를 고치라고 몰아붙이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존중받을 수 있는 나이일 뿐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한마디로 가볍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영상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첫마디에서 멀어질까? 한 6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고 보기엔 분명히 걱정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건 해보니까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 그 길은 힘들어. 그런데 그날은 말을 꺼내기 직전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쪽은 잘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그 순간 자녀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방어하던 눈빛이 풀리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라는 겁니다. 결국 선택은 자녀가 했지만 그 대화 이후로 아버지 의견을 한 번 더 생각해봤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율성 존중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가르치려 한다고 느끼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방어합니다. 반대로 질문을 받으면 뇌는 위협이 아니라 선택으로 인식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질문 형태로 전달받은 사람은 같은 내용을 지시로 들은 사람보다 의견을 수용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질문은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말은 자신을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본질은 나는 당신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시니어가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상대는 가르치려 한다. 결론을 정해두고 왔다. 이 느낌을 받는 순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질문으로 시작하는 말투는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얻는 방식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질문할 뿐이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정답을 많이 말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한마디는 나를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세우고 관계를 살리고 결국 내 말의 무게를 지켜주는 말입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먼저 질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반대에도 멀어지지 않는 법.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화 주제가 어떤 선택의 옳고 그름으로 흘러갔고 분위기는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저건 아닌데
저 방향은 위험한데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그날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 모임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결론이 하나로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날 모임은 끝까지 웃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기지도 누군가가 지지도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이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틀렸다, 아니다라는 직접적인 반박은 뇌에서 위협 신호로 인식되어 대화보다는 방어와 반발을 유도합니다. 반면 다르다라는 표현은 생각을 부정하지 않고 공존 가능한 의견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반대 의견을 다름의 형태로 제시했을 때 상대의 수용도가 크게 높아졌고 대화가 단절될 확률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은 물러서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본질은 당신의 생각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나의 생각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존중받는 어른의 말투는 항상 옳은 말을 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해도 관계를 해치지 않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갖게 되지만 그 경험이 빛나는 순간은 상대를 이길 때가 아니라 함께 생각할 때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성장할 수 없다. 다름을 허용하는 말은 관계를 망치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성숙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이 한마디는 대화를 멈추게 하는 말이 아니라 대화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말입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항상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말해도 편안함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조심스러운 말의 힘.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말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생깁니다.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래서 할 말이 있어도 속으로만 삼키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걸리던 문제가 있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며칠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럽지만 그냥 넘기기엔 중요한 문제라서 말씀드립니다. 그 순간 상대는 방어부터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을 끊지도 않았고 변명부터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화는 쉽지 않았지만 끝났을 때는 말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말의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이 말이 어떤 의도로 나오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이런 사전 설명이 있을 경우 상대의 방어 반응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사람은 갑작스러운 지적에는 반발하지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진심에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이라는 말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본질은 당신의 감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니어가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은 솔직해서가 아니라 솔직함이 준비 없이 던져질 때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말의 무게를 먼저 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첫 문장은 상대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며 그 무게는 책임에서 나온다. 조심스럽게 시작한 말은 가볍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남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럽지만 이 한마디는 침묵을 깨기 위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말입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꺼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말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 모임이 끝난 뒤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상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왜 아직도 결정을 못 해?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원하진 않아. 다만 내 마음만 한번 전하고 싶다. 그 말 이후 상대는 변명부터 하지 않았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며칠 뒤 상대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때 해주신 말 계속 생각해봤다고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즉각적인 결정을 요구받을 때 가장 강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지금 대답하라는 압박은 자유를 침해받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지금 답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연구 결과 이런 표현을 들은 사람은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스스로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 첫 문장의 힘은 설득에 있지 않습니다. 여유에 있습니다. 존중받는 말투는 상대를 설득해서 얻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여백입니다. 시니어가 자주 겪는 오해 중 하나는 지금 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말이 오히려 더 멀리 갑니다. 답을 요구하지 않는 말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상대를 움직이려 할 때가 아니라 존재를 인정할 때 시작된다. 기다려주는 말은 상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를 살립니다. 지금 당장 답을 원하진 않습니다. 이 한마디는 대화를 미루는 말이 아니라 대화를 깊게 만드는 말입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항상 결론을 재촉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5번째, 유연함이 만드는 존중.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화 주제는 비교적 평온했지만 누군가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을 한 사람은 자신의 말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괜히 사과를 해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 말이 불편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 말 이후 분위기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상대는 마음을 열고 자신이 느낀 점을 차분히 이야기했고 대화는 갈등 없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니 오히려 더 편하네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관계 조율 언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공격보다 협력을 선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간에 상대의 감정을 확인하고 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말이 약한 사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책임을 과도하게 떠안지 않으면서도 인간관계를 살피는 태도를 전달합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고개를 숙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본질은 나는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선언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말만 지키려 합니다. 반대로 존중받는 사람은 관계 자체를 지키려 합니다. 시니어의 품격은 고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조율할 줄 아는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을 추구하되 같아지려 하지는 않는다. 사과한다는 것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혹시 제 말이 불편하면 말씀해 주세요. 이 한마디는 상대를 아래로 두는 말도 나를 낮추는 말도 아닙니다. 서로를 같은 위치에 놓는 말입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항상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마음에 닿는 자리를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6번째, 이 말이 벽을 만듭니다. 어느 날, 한 60대 어르신이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후배가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하자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 길은 쉽지 않아. 말을 한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었고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는 그 이후로 말을 줄였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그 어르신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요즘은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할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경험 권유언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려버렸다고 느끼는 순간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인식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언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내가 해봤다 라는 말로 시작될 경우 상대는 내용을 듣기보다 자기 입장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경험은 설득의 근거가 되지만 첫 문장이 되는 순간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말의 문제는 경험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의 본질은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 순간 상대는 더 이상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이 말은 더 무겁게 들립니다. 시니어가 무시당하는 이유는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경험이 대화의 문을 닫는 설명으로 쓰일 때입니다. 경험은 나중에 꺼내도 충분합니다. 첫 문장으로 쓰일 필요는 없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의 자리에서 보아야 한다. 경험은 위에서 내려다볼 때보다 옆에서 나눌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내가 살아보니까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나오기엔 너무 강한 말입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을 필요한 순간에 건네는 사람입니다. 7번째, 이해시키려다 인간관계를 잃습니다. 그건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자녀와의 대화에서 자주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면 부모는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아직 몰라서 그래. 말을 한쪽은 나중에 겪어보면 알게 될 일이라는 뜻이었고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자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굳어졌고 대화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며칠 뒤 부모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어차피 이해 안 해줄 것 같아서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능력 축소 언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미숙하다고 평가받는 순간 내용과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대의 이해 수준을 낮게 규정하는 말은 설득 효과를 거의 만들지 못하고 인간관계 거리만 빠르게 멀어지게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이 말이 반복될수록 대화 단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몰라서 그래 라는 말의 본질은 설명이 아닙니다. 서열을 만드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면 대화의 구조는 이렇게 바뀝니다. 한쪽은 가르치는 사람, 다른 한쪽은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존중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위치에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시니어가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은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해받지 못할 때보다 낮춰질 때 더 크게 상처받는다. 아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내가 아직 몰라서 그래 라는 말은 설명하려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말을 멈추게 하는 말입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상대가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생각해 보자고 제안할 뿐입니다. 8번째, 이 말이 나오면 끝입니다. 가만히 들어봐. 내가 맞아? 한 모임에서 의견이 엇갈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팽팽했지만 아직은 서로의 말을 듣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봐. 내가 맞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대화가 끝난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상대가 조용해졌으니 자신의 말이 통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마음이 다친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단정형 언어라고 부릅니다. 단정형 언어는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할 여지도, 의견을 보탤 공간도 남기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화 중에 내가 맞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순간 상대의 뇌는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감정적 거리두기를 선택합니다. 말을 듣는 척은 하지만 더 이상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봐 라는 말의 본질은 설명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바뀝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자신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둡니다. 시니어가 무시당하는 이유는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말을 닫는 방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칼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방식이다. 누군가를 이기는 말은 순간의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남기지는 못합니다. 내가 맞아라는 말은 자신감을 드러내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첫 문장이 마음을 열고 닫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말을 해왔고, 다만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할수록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을 뿐입니다. 존중받지 못했던 순간들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첫 마디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말은 늘 거창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오늘부터 말을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첫 문장 하나만 조금 부드럽게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사람을 다시 가까이 오게 만들고 말의 품격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존중받는 말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마음에 작은 여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운명 같은 인생이었습니다.